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융합공학과 원대훈입니다. 세미나 과제 두 번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제목 연사입니다. 저는 카이에서 위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크게 있진 않아서 좀 더 깊은 내용을 하긴 힘들었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 중에 세미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영상을 찾아봤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청취 후 정리하였습니다. 8월 2일 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국방 홍보원에서 작성한 디펜스 프라임 41회였고요. 제목은 오늘의 안보 이슈 KF-21과 6세대 전투기. 발표자는 조상근 교수, 남보람 선임연구원 두 분이서 방송으로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처음에는 KF-21 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실전 배치까지 남은 과정은 무엇이 있나, 총 2조 규모의 20대 양산 계약, 그다음에 공군 장기 운영 전투기에 대한 대체, 2015년에 개발을 시작했고 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년 7월 CJ1호기가 발표되었고 24년 3월 공중급유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고 현재 80% 정도 개발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사 레이더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서 국내에서 개발하게 되어 있고,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이전이 미국 국가 이익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KF-21 무장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티어 미사일 무장 통합을 성공을 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성공했다고 하네요. 미티어 이거를 되게 크게 강조하길래 좀 찾아봤더니 미티어 미사일이 되게 사거리가 길고 여러 가지 성능이 좋아서 되게 좋은 공격 장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KF-21은 미티어 외에도 10종류의 무장 탑재를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개발 진행 현안 중에 엔진 국산화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면허 생산을 통해 기술 축적으로 국산 엔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 우주 발사체 및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엔진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요. 기타 항공기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공호부터 F4, F5, KF5 에코 F, 그다음에 KF16, F15K로 이어지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요. 향후 10년간 KF21 120대 전력과 F35 20대가 추가 도입 예정이라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국방혁신 4.0이라고 나와 있는 거의 핵심 내용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가시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의 세대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브루스 칼슨의 5세대 구분법, 전투 효과 지수로 구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내용, 지금 표와 같이 되어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전투 효과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이 내용이고,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와 민첩성, 또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걸 6세대로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우선 개발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미국이 이제 운용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이 그림들은 우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캡처했고요.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기동을 위한 공중급유기, 무인 전투기 등 전자전, 정찰, 폭격 이런 것들이 미국의 6세대 전투기의 운용 개념이고, 유인 전투기에서 지휘 통제를 하고 무인 전투기가 합을 맞추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 6세대는 차세대 공중 우세 계획이라고 엔가드에 라는 계획을 세웠고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해서 전투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멈티라고 나와 있던데, 미국의 6세대는 유인 200대와 무인 1000대를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발표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차세대의 200대에 2대씩 하고 아마 F-35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개량해서 무인기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요 발표하신,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통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6세대 전투기는 어디서 만들고 있나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루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유력하긴 하지만 예, 아직 정해진 데는 없다고 하고요. 미국도 육군과 공군과 해군이 나눠져 있는데 해군은 보잉이 우선 설계 개념을 주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 6세대 이제 전투기에 관해서 미국 말고 일반적인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멈티는 대체로 공동 개발이 이루어진다. 유인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다 보니 AI도 필요하고 실시간 데이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그 그림과 같이 가시화 체계 오버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술 보유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있지만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림처럼 이게 지금 예, 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주도의 F카스가 있고요. 50년 실전 배치 목표로 되어 있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G캡이라는 게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여러 국가가 협력해서 전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6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KF-21이 무엇이 필요하냐를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엔진 개발이 중요하고 인재 양성, 인재 유출 방지도 필요하고 고유 기술에 대한 확보,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6세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033년 배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뉴스도 찾아보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개발 제안이 있었다라는 뉴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회사에서 그래도 한참 전에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이거였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저희 지금 같은 건물에 유무인 복합실도 있고 이름을 표현해서 이렇게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알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6세대 유무인 복합을 보다 보니까 이게 통합되는 관점이 많고 네트워크 연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성에서 아마 개발되고 있는 저궤도 통신위성 국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제 개념 설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궤도 통신위성 관련해서는 이렇게 6세대 유무인 복합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KPS 위성 개발하는 것도 이 부분들을 완성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